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지금 인도네시아가 완전히 중국과 싸울 그런 각오를 한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인도네시아 전투기 군함 추가 투입해서 중국의 초강경 무력 시위를 했습니다. 이야, 인도네시아 굉장히 강력한 해양 영토 주권 수호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 정말 응원해야 되고 우리도 본받아야 될 일입니다. 자, 인도네시아가 얼마나 지금 강경하게 중국에 대항하고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도네시아가 남중국해 분쟁 해역에 군사력을 추가 배치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신의균의 군사TV 통해서 인도네시아가 그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을 통해서 인도네시아가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무력 시위를 하고 있다. 군사력을 투입했다. 육군 600명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보내가지고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 추가로 더 넣어라. 해가지고 완전히 지금 거의 뭐 전쟁이라도 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지금 몰고 가고 있어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1월 9일 자카르타 타임즈가 보도를 한 내용인데요. 인도네시아 정부가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 일대에 F-16 전투기 4대와 군함 6척을 추가로 배치해서 중국의 침략으로부터 주권을 수호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취했다. 인도네시아 국방부 시스리아디 대변인은 우리 해군과 공군이 북나투나 제도에 배치됐으며 여기에는 6척의 전투함과 4대의 F-16 전투기가 포함되어 있어서 외국 함정을 격퇴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해 12월 중국이 나투나 제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며 대규모 어선단과 경비함을 보내서 인도네시아의 이지를 침범하기 시작한 것에 대한 대응 성격이다. 나투나 제도는 인도네시아령이지만 중국이 구단선에 걸쳐 있는 중국 영토로 주장하며 최근 어선과 경비함, 군함을 보내 위협하고 있는 분쟁 지역이다. 라고 자카르타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중국의 침략으로부터 주권을 수호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중국의 침략. 그러면서 F-16 전투기 4대를 보냈어요. 그냥 초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거기다가 착륙을 시켜놓고 전개했습니다. 그 섬에다가. 이야, 이건 뭐 정말 그 영국이 포클랜드 섬에 유로파이터 전투기 4대를 보내놨는데 그거하고 똑같은 것이죠. 포클랜드 섬에 이제 토네이도 전투기 4대를 있다가 최근에 토네이도보다 유로파이터가 더 좋으니까 유로파이터 전투기 4대를 포클랜드 섬에 보내놨어요. 영국이. 뭐 그런 것처럼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이 북나투나 제도에 인도네시아가 F-16 전투기 4대를 보냈습니다. 정말 대단한 그런 각오를 보여주는데 또 F-16 전투기는 미제 전투기이기 때문에 혹시나 중국이 공격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뭔가 좀 껄끄럽죠. 자, 그런데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일이 생겼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도네시아 군 수뇌부가 나투나 섬에 최신 장비를 동원해서 무력 시위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1월 8일 사진입니다. 자, 뒤에 보시면 아주 잘생긴 스텔스 군함이 있습니다. 이게 시그마급 호위함이란 건데 이게 2,400톤이에요. 네덜란드에서 만들어서 수입을 한 겁니다. 생긴 거 잘생겼죠. 76mm 함포가 보이네요. 그리고 여기에는 대공 무장이 있습니다. VL 미카, 프랑스제 VL 미카, 자전거에 한 20km 되는 단거리 함대공 미사일 12발이 장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액조세 함대함 미사일 4발이 장착되어 있는 인도네시아 해군에서는 가장 좋은 군함입니다. 이거 지금 여기 갖다 놨어요. 그리고 그 군인들 거의 육해공 다 이렇게 써가지고 지금 사회를 하고 있는데 참모총장이 사회를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다련장 로켓이 보입니다. 다련장 로켓. 그리고 자주포도 보이고요. 이 다련장 로켓은 브라질에서 생산한 아스트로라는 건데 여기에는 이제 180mm 로켓 그리고 300mm 거의 지대지 미사일 같은 우리 한국의 MLRS로 치면 이제 227mm 로켓을 평소에 쓰다가 여기에다가 이제 에이테킴스 미사일 꽂아서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평소에는 사정거리 30km짜리 180mm 로켓 꽂아놨다가 조금 더 많이 쏴야 되겠다. 그러면은 사정거리 150km짜리 300mm 유도 로켓을 꽂는답니다. 유도 로켓입니다. 정말 대단한
그런 다련장 로켓인데 이런 걸 갖다 놨어요. 이게 이제 위력 사격. 그러니까 중국 선단이 오면은 거기에다가 그냥 제압 사격을 하겠다. 다련장 로켓이니까 자탄이 쫙 뿌려지겠죠. 광역 제압 사격을 하겠다. 뭐 이런 것이고 사정거리가 한 150km 정도 되니까 이건 뭐 어마어마한 위력이 나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뭐 인도네시아가 뭐 그런다고 해서 뭐 진짜로 할 수 있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인도네시아 그동안 중국 어선들에게 행해왔던 행동들을 보면 진짜로 포를 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그런 거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분쟁이 벌어진 이 나투나 제도는 어디냐? 이 나투나 제도는 인도네시아령이지만 중국이 남중국해의 구단선이 겹치는 중국령이라고 주장하며 영토 분쟁이 발생한 분쟁 해역입니다. 어족 자원이 풍부하고 천연가스 등 지하 자원 매장량이 아주 많아서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며 분쟁이 진행 중입니다. 당연히 인도네시아령이죠. 그런데 여기다가 중국이 남해 구단선 그래가지고 여기에 9개의 섬을 막 잇는 이런 선을 이어가지고 여기는 우리 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남중국해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군사TV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겠습니다. 여기 남중국해에서 해남도는 뭐 잘 아시죠? 해남도가 중국의 영토 중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큰 섬 아니겠습니까? 이 해남도의 산샤에 중국의 남해함대 기지가 있습니다. 자, 이 해남도가 중국 거라고 하는 데는 뭐 거의 누구도 부인할 수 없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남중국해, 해남도 그리고 베트남 아래에 파라셀 군도라고 있습니다. 이 파라셀 군도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서사군도예요. 그래서 이 파라셀 군도는 원래 남베트남, 과거 이제 월남전 할 때 자유진영이었던 남베트남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미군이 떠나가고 나니까 철수하고 나니까 바로 중국군이 쳐버렸어요. 그때는 중공군이죠. 중공군이 쳐버렸어요. 근데 북베트남이 그것에 대해서 어필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어필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 자신들 지금 남베트남하고 전쟁하고 있는데 도와주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북베트남은 여기에 묵인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남베트남 군들을 쫓아내버리고 뭐 사망자도 많이 생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파라셀 군도를 중국이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베트남이 베트남을 통일을 했죠. 그래서 그 내 나라 그러니까 니들 그때 가만히 있었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여기에 있는 영흥도라고 있는데 한자로 영흥도, 중국어로는 융싱다오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에다가 비행장 깔고 여기다가 이제 J-10 전투기 배치하고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는 여기 필리핀의 팔라완 섬이 있습니다. 팔라완 섬. 이 팔라완 섬 바로 앞에 스프레틀리 군도라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남사군도입니다. 남쪽에 있는 모래톱으로 이루어진 섬이다. 모래사자 해서 남사군도. 서사군도는 서쪽에 있는 모래톱으로 이루어진 섬이다. 해서 서사군도, 모래사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니 이 파라셀 군도는 베트남 앞과 해남도 앞에 거리가 뭐 거의 비슷하니까 그래 분쟁 좀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남사군도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해남도에서 여기까지가 어디라고 지금 필리핀 바로 팔라완섬 코앞인데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 스프레틀리 군도가 이걸 자기네들 거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리핀이 열받죠. 그래서 지금 필리핀도 전쟁하겠다. 우리 가만두지 않겠다. 이래가지고 인도로부터 초음속 지대함 미사일인 브라모스 사고 막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한테 구담 사가고 공여받고 전투기 사고 지금 이제 FA-50 사갔다가 이거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F-16 또 뭐 그리펜 이런 것 중에서 한번 사겠다 해서 지금 전투기 사업도 하고 있어요. 이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 해도 황당한데 이거 한번 보십시오. 나투나 제도. 인도네시아 코앞이고 해남도에서는 얼마나 뭡니까? 이거를 지금 중국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걸 보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중국인들도 혹시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중국에 뭐 유튜브, 구글 안 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뭐 보고 있는 분들 있을 수 있는데 한국에 와 있는 분들도 아니 상식적으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게 중국 겁니까? 인도네시아 겁니까? 이거 말이 됩니까? 이걸 이제 중국 거다라고 우기고 여기에 분쟁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완전히 빡친 거죠.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인도네시아가 지들이 그래봐야 라는 나라냐? 아닙니다. 인도네시아가 그동안 중국 어선에게 얼마나 강경한 조치를 취해 왔는지를 아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자, 중국 어선에 발포하고 인도네시아는 중국 어선에 그냥 발포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중국은 그래서 이제 민간인을 공격하면 응징하겠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인도네시아가 중국 어선에 발포한 사건이 2016년 6월 1일 날 있었는데 이때 어떤 사건이냐? 나투나 제도의 인도네시아 영해를 침범한 중국 불법 조업 선단을 단속하던 인도네시아 해군 경비함이 퇴거 명령을 거부한 중국 어선에 경고 사격을 가한 사건입니다. 중국은 즉각 항의하고 경비함을 보내서 인도네시아 해군의 단속을 노골적으로 방해하며 이지와 영해 침범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경고 사격만 한 게 아니고 격파 사격도 했어요. 이 중국 어선의 선미를 때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뒷부분을 박살내버렸어요. 그래서 침몰해버렸습니다. 이제 이러니까 중국의 해경 경비함들이 와가지고 이제 보호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이 강경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불법 조업한 선박 압수하면 단속하면 무조건 격침시켜. 압수해가지고 무조건 격침이야. 뭐 봐주고 달고 돈 내고 찾아가라 이런 거 없어. 무조건 격침이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지금 격침하고 있는 사진인데 불법 조업한 어선을 납포하면 무조건 침몰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영해를 침범한 외국 어선은 예외 없이 납포해서 모두 격침 조치한다는 인도네시아 특단의 불법 조업 대책입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488척이 납포되어서 격침 조치되었으며 격침된 선박 중에는 중국 어선이 절대 다수여서 중국과 외교적 마찰이 진행 중입니다. 큰 선박은 그냥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특수부대들이 들어가서 폭약을 설치해서 이런 식으로 내려앉혀버리고 좀 작은 선박은 표적함으로 해가지고 해군들 사격 표적하는 그래서 막 벌집으로 만들어서 깔아앉혀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4년 동안 무려 500척 가까이를 격침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걸리면 그냥 가는 겁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여기 대단한 어떤 전의를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자, 그래서 이제 중국이 안 되겠다. 우리 어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어선들을 보호하는 게 뭡니까? 나투나 제도에 들어가가지고 여기 인도네시아 영해 아니야. 여기는 우리 거야. 라고 우기는 겁니다. 근데 어선들만 보내니까 인도네시아가 납포해가지고 격침시켜버리니까 이제는 이렇게 어선들 선단을 동원하는데 여기에다가 양쪽에다가 중국의 해경 경비함을 딱 엄호시켜서 보내는 거죠. 자, 우리 해경 경비함이든 니들 어쩔 거야 이거죠. 자, 1월 6일입니다. 며칠 전입니다. 자카르타 타임즈가 보도한 내용인데 남중국해 인도네시아 배타적 경제 수역에 중국 선박들이 대거 포착됐다. 인도네시아의 불법 조업 단속에 맞서서 중국 어선들은 약 60척의 선단을 이뤄서 불법으로 집단 어로 행위를 하고 있으며 중국 해안 경비함이 이들 어선을 호위하며 인도네시아 단속 함정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카르타 주재 중국 대사를 초치해서 강력 항의하는 한편 중국 경비함의 영해 침범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력을 대거 증포한다. 바로 이겁니다. 자, 그래서 다 납포한다. 다 납포하는데 경비함 왔다고? 알았어. 그럼 우리 해군 보낸다. 해군 보냈는데 이게 좀 부족해 보여? 알았어. 공군도 보낸다. 라고 해서 지금 전투기까지 간 겁니다. 그리고 지난 제가 신의교 군사 TV를 통해서 보여드렸을 때는 해군 경비함이 불과 2척만 갔는데 이번에는 아닙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을 통해서 알려드렸을 때는 중무장 지상군 600명 그리고 전투함 2척 이거였는데 그때 전투함도 아주 구형 콜벳 초계함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달라졌습니다. 중무장 지상군 600명 그대로인데 F-16 전투기 4대가 갔습니다. 이 F-16 전투기에는 지금 뭐 인도네시아가 A, B, C, D형 다 가지고 있는데 어떤 형이 갔는지 모르겠지만 하푼 공대함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죠. 또 그것이 아니더라도 자신들이 납포 행위 이런 걸 할 때 중국의 전투기들이 와서 무슨 짓이냐 라고 하면은 그것과 한번 싸우겠다. 공대공 전투 한번 해보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중국 전투기가 항속거리상 이 나투나 제도까지 오기가 굉장히 힘들겠지만 온다고 하더라도 F-16 CD형하고 붙어서 이긴다? 저는 자신할 수 있는 전투기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 전투기 뭐 수호이 뭐 30 또는 J-11 이런 것들이 간다 해도 F-16에게 이길까? 저는 필승을 자신할 수 없다. 어쩌면 인도네시아의 F-16이 더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전투함을 8척을 보냈어요. 전투함 8척. 지난번에 전투함 2척이었는데 6척을 추가로 보냈고,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인도네시아 해군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군함인 시그마급까지 보낸 겁니다.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여긴 대공 미사일, 그리고 액조세, 함대함 미사일 이런 것들이 장착되어 있으니까 한번 해보겠다 이겁니다. 이 군인들 지금 참모총장이 사열하고 있는 배경 사진입니다. 인도네시아 이제 나투나 제도의 대규모 군사력을 전개시킨 인도네시아 군이 참모총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경 대응하라 라고 스탠딩 오더를 내립니다. 자,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경비함, 해경 경비함을 인도네시아 군함이 격침시키는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딴 탈중 행보의 인도네시아, 그리고 주권 수호를 위해 중국에 정면 도전하나 라는 건데, 이제 여기 이제 육군 부대들이 이제 포병 부대들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 나투나 제도 같지 않습니까? 아까 보여드린 그 아스트로 로켓입니다. 다련장 로켓. 이 부대들이 필승의 또 항전의 결사항전의 의지를 이렇게 딱 하면서 화이팅! 하고 있는 모습인데, 정말 화이팅 하시기 바라고요. 사실은 이 인도네시아가 중국의 1대1로의 핵심 국가였죠. 왜냐? 남중국해를 딱 돌아나가는 그 지역이니까.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는데 인도네시아가 정신을 번쩍 차린 거죠. 그래서 그 인도네시아에 고속철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중국이 이제 하기로 했어요. 그것도 인도네시아가 취소시켜 버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1대1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가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왜냐? 필리핀,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또 미얀마, 파키스탄 이런 나라들 보니까 중국이 투자해가지고 자기네들 자본 집어넣고, 그리고 자기네들 근로자가 들어와서 일을 하고 돈은 다 빼가고 다시, 근데 엄청난 고리 이자를 물려가지고 완전히 그 운영권 이런 거 싹 다 빼가가지고 일은 자기네들이 하고, 그리고 돈은 인도네시아가 주고, 여기 수익금은 또 중국이 먹어가고, 이게 1대1로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정신 번쩍 차리고 우리 고속철 사업 안 한다, 취소시켜버리고 이렇게 해서 탈중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현명한 조코 위도도 대통령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떤 국토 수호 의지, 주권 수호 의지가 넘치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인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중국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속 대륙붕, 이거 황하에서 나온 태적물이니까 황해 전부 다 우리 거야, 서해 전부 다 우리 거야 라고 주장하고 있죠. 남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고, 우리는 그래서 여기 지금 구획 획정도 안 돼 있어요. 지금 중국이 억지를 부리는 바람에. 그리고 우리 수역에 중국 어선들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서 정말 씨를 말려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아무 말도 못하고 있죠. 물론 뭐 우리 해경들이 고생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하고 상대가 안 되죠. 이런 모습들하고는. 그래서 정말 1대1로에 이렇게 정신 번쩍 차리고 중국에게 확실한 대항을 하고 있는 이 인도네시아 본받을 점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인도네시아의 분투에 박수와 그리고 응원을 보냅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